네, 투데이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땡. 땡이 뭘까요? 땡이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건 별이 아닐까요? 아, 별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오늘은 별같이 빛나는 바로 금입니다. 아.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을 입으면서 올해 미국 증시 최장 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기도 하잖아요. 오늘이 숨이 차는 그 포인트였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소매 판매 업체 로우스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매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를 고려했을 때 경쟁사인 홈디포도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잡았던 겁니다. 이 와중에 경기가 불안할 때 찾는 금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드바 하나의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3억 3천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금 선물은 올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금속 중 하나입니다.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의 이유도 있을 텐데요.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금 베팅이 늘어나고 있고 금 ETF에도 최근 2개월 연속해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금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투자된 자금이 이동해올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경우에는 더 힘을 받고 올라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투자은행들은 그렇다면 이 금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볼까요?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BS의 전망입니다. 2024년 연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2,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에서는 금 투자 심리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중반까지는 온스당 3,000달러까지도 예상합니다. 이 둘 공통점은 금에 대한 촉매제가 잭슨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 확고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BMI 역시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은 금이 온스당 2,7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미국이 현재 11월 대선이 있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해왔던 중국의 수요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금 프리미엄을 보고 왔더니 7월 이후에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값이 그만큼 이 가격에 사기에는 다소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잠시 제가 어제 나왔던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별명을 지어줬죠. 슬리피 조라고 해서 졸린 바이든, 졸린 모습, 다소 치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조 바이든의 조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어제는 굉장히 180도 다른 모습을 나타내줘서 관련된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s nothing we cannot do when we do it together.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네, 어제 바이든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번 트럼프와 또 대선 토론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반짝이는 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금괴 하나가 13억 원이군요. 하나 정말 갖고 싶네요. 돌잔치 갈 때 이제 반지를 주는 게 아니라 금 금괴. ETF를 선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엔캐리, 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 않았다. 우리가 8월 초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엔화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약세를 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뭐 하루에만 10% 이상 급락을 그렇죠. 보였었던 게 바로 이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두려움이었는데 최근에 3일 연속 엔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잭슨 홀을 앞둔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 후반에 일본 은행은 의회에서 총재가 이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말과 같이 일본 은행 쪽은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연준은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또 엔화가 강해지고 엔캐리 청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초반에 엔화가 강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 화요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엔화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7월에 금리를 올렸었던 이유가 또 9월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총재 선거 이후에 FOMC 그리고 금정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에 정치적인 또 이벤트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조금은 천천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긴 하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초와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은 좀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장 이 이벤트가 지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간밤에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약간 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네. 끝나지 않은 터널,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탄력성, 우리 시장을 보면 8월 초에 급락한 이후에 좀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행히도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실적,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라고 할 수 있는 즉 기업이 자기 자본 갖고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는지의 그 레벨의 차이에서 시장의 탄력도가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번에는 또 역시 미국 주식을 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 주식보다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또 ROE가 있는데 미국은 ROE가 S&P 기준으로 17, 18%에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9% 수준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강한 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국내 증시의 ROE가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그리고 9%의 ROE이게 되면 PBR 1배 수준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2,800이 PBR 1배인데 2,700을 넘어서면 또 3, 4%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단보다는 오히려 업종이나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좀 밸류업과 관련된 즉 ROE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지금 당장은 있는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든지 운송업 같이 그동안 너무 자본 대비 어떤 시총이 낮았는데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 또 ROE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빠지겠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PF 부담이 여전하지만 금리를 좀 내려주면 그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동안 높은 자본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은 매출이나 성장성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ROE가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외부적인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그 회복의 탄력성은 결국 ROE에 있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종목이나 업종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금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금융, 건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처럼 우리 시장도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드렸습니다.